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리더 마스터 클래스 셀프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 오픈 특강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3월 2일이고요, 오늘. 대선 마지막 방송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 분주하실 줄 압니다. 네, 근데 잠깐만 한 30분만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윤피터고요. 존 맥스웰 공인 코치 트레이너입니다. 이번 주제가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리더인가를 어떻게 보면 360도 바라볼 수 있는 리더는 나는 리더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또한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은 학생들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섬기고 있는 분이면 환자라든지 같은 동료 직원들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나는 어떠한 리더인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의 잠재력들을 한번 마음껏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존 맥스웰의 오래된 베스트셀러이고요. 25년 만에 새로 새 판을 찍어서 2.0, 2.0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제가 마스터 클래스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 혼자 얘기하고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울 만큼의 겸손함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teachability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teachability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배울 만큼의 어떤 포용성, 성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 나에게 향한 이야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말씀 통해서의 이야기를 흡수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성장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 마스터 클래스는 제가 강의하고 또 존 맥스웰이 또 그런 머티리얼을 준비해서 나누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그룹에서 또는 1대1로 잘 들어주며 서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임파워 피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임파워 무브먼트, 임파워 사역, 그리고 임파워 자립 비즈니스까지 생각하고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임파워 리더십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이 미드웨스트라는 대학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리더십을 가르쳤습니다. 존 맥스웰 코치로서의 이건 자격증이고요. 제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리더십의 법칙 2.0라는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출판사에서 두란노에서 나온 그 두란노와 함께하는 자매 출판사죠. 네, 거기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존 맥스웰을 제가 직접 만났죠. 만나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목회자죠. 그래서 어떤 나름의 자신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 있는데 끊임없이 뭔가 이제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이던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가치를 더해주고자 하는 그 열정, 그분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좀 뭔가 탁월함,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소명이나 그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삶, intentional living, 그리고 discipline, 예, 자신을 절제하고 뭔가를 통제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그리고 이분에게 있는 또 하나의 스피릿, 제가 좋아하는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임파워 스피릿이 있는 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존 맥스웰 마스터 클래스 과정은 6가지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부터 시작했고요. 소통 연결, 영향력과 5단계 리더십 했고요. 그다음 꿈 마스터 클래스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5번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6번을 먼저 왔습니다. 셀프 리더십.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실패로부터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 유종의 미를 6번으로 배움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서 이제 3가지 이상의 과정을 하신 분들, 또 특별히 나중에 세 과정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이 있더라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신 이 인파워 코치 과정은 3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랑 깊이 있게 좀 동역 코드를 맞춰가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번 것과 성장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요. 마음도 나와 있고 목숨도 나와 있고 뜻도 나와 있고 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을 혹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건가? 사람의 어떤 전인적인 것을 말씀하신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도 이렇게 이런 영역이 있고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 그렇죠? 이런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다이어그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내 영역이 나와 있는 전인적인 나와 있는 이 다이어그램이 나올 것입니다. 성장 마스터 클래스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정신영 이 4가지 영역이 고루 성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15가지 성장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장 마스터 클래스를 다음 기회에 안 하셨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과정을 했던 게 소통과 연결 마스터 클래스를 했습니다. 네, 10가지 법칙이고요. 이런 거를 쉽게 외우면은 영상 말에 영향력, 상대방이 먼저다. 네, 소통과 연결은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미친다. 소통과 연결은 상대가 먼저다. 소통과 연결은 말 이상이다. 네, 에너지가 중요하고 또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소통과 연결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순 명료하게 말하고 함께할 경험을 창조하고 영감을 콕 집어넣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라. 이 소통과 연결의 10가지 법칙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서머리 해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웠냐고요? 영상 말에 또 동영상을 만드나 봐요. 영상 말에 기공단 경영한다 말하지. 여러분 마스터 클래스 해오신 분들도요 복습이 되시는 거고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맛을 보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영향력 마크를 했습니다. 영향력 마크는 전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워주는 영향력.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가지를 제가 지정신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모델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도 어느 정도의 모델이 되면서 함께 섬기는 과정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걸어가는 멘토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 리더십도 우리가 같이 배웠었죠. 지난 바로 전번에는 이제 꿈 마스터 클래스를 했습니다. 꿈 마스터 클래스는 우리가 내가 꾸는 꿈 그리고 함께 이뤄가야 될 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정신형으로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꿈 마스터 클래스의 10가지 과정, 꿈을 향해 이뤄가는 10가지 과정을 우리의 지정신형을 전인적으로 다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드림팀을 만들어서 함께 이루어가고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해 간다 하는 것이 이 꿈 마스터 클래스의 주제였고요. 이제 리더 마크도 갑니다. 이제 리더 마크는 여러분 셀프 리더십이죠. 셀프 리더십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정신형. 그래서 10가지 챕터가 있는데요. 이 10가지 챕터를 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10가지 챕터가 뭐냐면요. 영향력. 첫 번째가 영향력. 네. 셀프 리더십은
결국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정의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요. 영향력. 두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뭔가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성에 따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인격. 예, 리더로서의 인격적인 자신을 되돌아보고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는 이제 마음의 변화. 변화의 도구로서 어떻게 우리가 체인지 메이커로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 problem solver죠. problem solver.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성적으로 또 아주 크리티컬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네, 여기에는 일곱 번째가 이제 안 나와 있네요. 네. 일곱 번째는 이제 태도, 여덟 번째가 이제 비전, 그렇죠? 아, 섬김. 네, 섬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섬김은 또 발로 섬기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 훈련이 있고요. 성장이 있습니다. 네. 이 10가지 챕터를 다룰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서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보너스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리더십 불변의 법칙. 이 책이 이제 21가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무브먼트, 그렇죠? 미셔널이라는 것이 이제 무브먼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향력들을 운동화시켜서 무브먼트화시켜서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얘기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챕터별로 잠깐만 살펴볼 텐데요. 당신이 될 잠재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효과를 더하고 당신의 약점으로부터 뺄 것이고 당신의 업무량을 나누며 당신의 영향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네, 이것입니다. 내가 좋은 리더로 발전한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효과성이 추가될까? 플러스죠. 어떤 약점은 제거될까? 제거할까? 우리가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약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또 담대하게 찾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업무를 나눌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그렇죠? 1장은요, 리더십의 정의를 다룹니다. 영향력이죠. 사람들이 더 좋은 리더가 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리더를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영향력은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당신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영향력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다루었지만 이 5단계 리더십과 또 영향력의 법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책에서 또 셀프 리더십의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영향력의 5단계, 영향력의 4단계 그리고 5단계 리더십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스터 클래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게 책을 구매하셔서 그렇죠? 서점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매하셔서 같은 진도에 따라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고 나서 강의에 들어오시면은 엄청나게 이해도 빠르고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휘 리더십, 뭐 포지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리더십의 단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동료들이나 또 팔로워들하고 관계만 좋으면 되지. 거기에서 또 벗어나는 것이죠. 좀 성과만 좀 거두면 리더지. 여기에서 또 벗어나서 정말 따르는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인재 개발 리더십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인재를 개발시켜 주지만 또 거기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또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리더십까지 우리가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리더가 되되 키우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존경받을 수 있다면 참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리더 마크를 아까 말씀한 나눈 내용인데요. 여기 보세요.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설교하고 가르치고 실제 사역을 반으로 줄이고 나 자신의 발전과 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 영성과 지성의 톱날을 가는데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너무 바쁘게 혹시 뭔가를 만들고 이루려는 데에 포커스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받는데요. 이제는 리더십의 핵심으로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하는 자는 생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라. 헬렌 켈러, 파스텔르, 미켈란젤로, 테레사 수녀,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에게 주어졌던 하루 24시간을 당신도 똑같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혹시 여러분 주도적인 사람과 반응적인 사람 이 비교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신의 시간이 좌우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반응적인 사람. 나중에 수습하며 상황을 보고 행동한다. 전화불이 울릴 때까지 기다린다. 문제에 반응한다. 문제가 왔을 때 반응하는 거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일정표의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적는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이거에서 반대로 한번 주도적인 사람을 살펴보세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한다. 전화기를 들어서 연락한다. 문제를 예상한다. 기회를 쫓는다. 일정표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적는다. 사람들에게 투자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쪽 영역에 있다면 이쪽으로 옮기시면서 주도적으로 나의 시간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긴급한 것보다 중요한 필요와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가장 해야 될 목록의 상위 20%가 성과의 80%를 낳기에 이 20%에 집중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데 가장 많은 퍼센트를 주고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은 블루입니다. 보통 사람은 50% 정도를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에 시간을 씁니다. 50% 정도를. 근데 이거를 15%로 줄이기를 권면합니다. 보세요. 또 30%의 사람은 급하고 중요한 일에 많이 쓰죠. 그래서 위기라든지 병이나 사고, 고장난 기계 수리, 우는 아이 돌보기, 코앞에 닥친 일. 그렇죠? 근데 정말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한 일에 자신을 투자하면서 주도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 보통 사람은 15%를 쓰지만 60%를 씁니다. 뭐예요? 돈독한 인간관계 구축, 건강한 신체 만들기, 준비와 계획, 명확한 가치관의 수립, 공부와 자기개발, 진정한 의미의 여가활동, 자기 역량 강화. 그런 것이죠.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맛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의 해법은 이 3R을 살펴보는 건데요. 3R은 뭐냐면 내가 꼭 해야 할 책임감 있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가장 큰 성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일이 가장 만족스럽고 보상을 가져다 주는가. 보상은 꼭 뭐 외적 보상만이 아니라 내적 보상, 만족과 즐김,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해법 중에 하나가 또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여유가 없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유를 만드느냐? 늘 평가하고 제거한다. 이런 리더 마클 같은 게 이제 평가하고 제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들도 우리가 조정해 나갈 수 있겠죠.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엄청 수많은 일들을 했던 웨슬리가 한 말. 리더십의 기초로서 우리 한번 인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격은 그러면은 영적인 그다음 목숨 이런 중심에 놓여 있는 건데요. 젊은 리더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꿈꾸라고 하면 그들을 실패로 내모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될지를 좀 고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건강한 리더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터 클래스를 하시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것입니다. 날 위해 일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나? 일과 삶의 다른 영역 사이에 불균형을 보여주었나? 진정한 인간적 친밀함을 보다 형식적인 것을 중요시하는가? 계획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직관과 즉흥성에 충분히 의존하진 않는가? 이제 내가 내 멘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주기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이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건강한 리더의 지수를 체크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이시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실은 자신을 이끄는 것이 종종 우리가 매일 직면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셀프 리더십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인격 가치 선언문 어떻게 그러면 인격을 개발하는가? 좋은 인격은 강한 신뢰관계를 세우고요. 그리고 언행일치가 중요하고 재능 또 평화 이러한 주제들도 같이 다루게 됐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은 4가지 차원의 인격을 포용합니다. 진정성은 또 자기관리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자기관리는 일관성과 선택들, 그 다음에 공로, 그리고 겸손, 용기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품과 인격은 당신을 외부보다 내면의 거인으로 만듭니다. 한번 계속 오버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장에 그 챕터에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에게 살짝 맛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리더십의 궁극적 테스트는 뭐냐? 정말 변화, positive change agent, 긍정적인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느냐? 개선은 곧 변화다. 따라서 완벽해지려면 자주 변화해야 한다. 루 홀츠라는 아주 코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전설적인 코치 중에 한 명입니다. 좋은 선수들을 지도했고 나쁜 선수들을 지도했다. 나는 좋은 선수들과 있을 때 더 좋은 코치이다. 긍정적 변화의 창조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코치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긍정적 비전가였습니다. 팀의 문화를 바꾸고 팀을 승리로 이끌고 책임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29세 때만 해도 실업자였고 아이 셋을 가졌고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 넷째 아이가 8개월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내가 선물을 했어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을 보고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107가지의 성취하고픈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하나 기록한 거를 가지고 쭉 관찰하고 이뤄갔더니 이 소망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책임, 성장, 신뢰, 최고를 향한 헌신, 사랑.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을 또 책을 통해서 또 우리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 변화 창조자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플랜 어헤드의 약자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 어헤드는 미리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긍정적 변화의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데 필요한 변화를 미리 정하라. predetermine. 그다음에 lay out the adjust.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핵심 인물에게 알리고 시간을 잘 사용하고 그렇죠? 아이디어 소화할 시간을 주고 행동으로 옮기고 문제를 예상하고 성공 사례를 가리키고 그리고 매일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것까지. 결국 최종적인 열쇠는 신뢰성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볼 것입니다.
그다음 5장은요. 리더십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리더로 따르겠죠.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나 네팔 같은 경우에는 좀 가난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리더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뭐 사역이든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든 그런 거를 또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어떤 성경과 신학적인 가난함이 있는 나라인데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라면 또 리더로서 사람들이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의 한복판에 기회가 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을 알게 해주고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알게 해주고요. 문제는 기회를 안겨줍니다. 나는 그의 인격에 대해 말할 수 없어. 난 그가 역경을 다룬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격은 또 이런 고난과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걸 통해서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리더십의 엄청난 플러스,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죠.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의 행동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적용의, 매 과마다 적용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적용을 또 올려보고요. 그렇죠? 예, 우리 인터넷에 올려보고요. 그리고 또 1대1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 나눔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리더십의 중심은요, 하트입니다. 사람을 섬기기.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보다 더 고귀한 직업은 없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을 주러 왔노라.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더 좋은 섬김의 리더가 되는 방법 5가지 간단하게 보면, 지위에 의존하지 말고 잠재력을 믿어주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삶을 보고 격려의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더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공을 측정하라. 그리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힘. 서번트 리더는 판단 없이 경청하고 진정성을 갖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권력을 공유하고 사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리더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 비전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일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찾으라. 안주하지 말라. 그 일을 찾으면 온 마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비전은 자칫 무의미로 흐르기 쉬운 일상적인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태어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이런 비전 없이 눈이 보이는 것이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나는 눈이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헬렌 켈러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3가지는요. 비전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고요. 근데 볼 준비가 된 것만을 봅니다.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보는 만큼 얻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저는 이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비전에 대한 단원을 먼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비전을 위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5가지 단계. 개인적으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인데요. 당신 안에 비저너리를 개발하라. 더 많은, 더 먼저가 더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불만이 전혀 없으면요, 비전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비전은 미래를 향한 어떤 열정을 가져다주는 미래에 대한 그림, 그렇죠? 미래의 변화에 대한, 미래의 성장에 대한, 미래의 어떤 회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가 있다. 더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그렇게 함께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면서 당신의 역량을 늘리기 위해 매일 의도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의 가격표는 자기 훈련입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전문 분야와 전체 시각을, 또 리더십과 깊이,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인격과 영적 성숙, 사랑과 배려, 건강,
어떤 전인적인 자기 셀프 디서플린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만 하는 것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습관화시키고 루틴화시키는 것의 중요성들을 다룹니다. 당신 안에 자기 훈련자를 개발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훈련이 잘 되는 분야, 안 되는 분야, 또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어떤 거를 포기할 것인가, 또 강점 안에서 영역의 통제성을 기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셀프 리더십을 지금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잘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끌고 가면서 성장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또 이슈입니다. 현재 성장하지 않고 오래전에 배운 것으로만 사람을 이끌려고 하면 당신이 리더의 자리에 있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또 성장 마스터 클래스에서 다루는 거를 또 한번 서머리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보세요. 지금 이 리더 마클이 어떤 되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체를 또 돌아볼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꿈 마크라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엔 또 성장 마스터 클래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총 정리도 할 수 있으면서 더 자신을 돌아보는 셀프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가져옵니다. 수료식과 보너스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책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다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불변의 법칙, 이것도 베스트셀러이죠. 네. 그리고 불변의 법칙의 21가지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한계의 법칙, 영향력의 법칙, 과정의 법칙,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저는 또 4가지 영역으로 또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21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운동은,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속적이면서 승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는 그 예는 정말 사도행전이나 선교적 영향력을 빼고 생각하면 많이 커다란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었고 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예수님의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현대 시대에 어떻게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리고 교회나 어떤 선교적인 운동을 또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폭발적인 영향력들을 추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서티피케이트를 또 줄 예정이고요. 6번째 배움 마크, 이제 다음 마크는 또 이것입니다. 네. 삶의 단계마다 질문 던지고 실패로부터도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예, 우리 리더 마크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월 2일 오늘 오픈 특강인 거고요. 3월 9일부터 4월 13일 6주간 예정입니다. 저녁 8시 반부터 10시 20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15만 원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한 마스터 클래스당 500불 이상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또 재정적 선교사 혹은 재정적 이유로 고민하신 분들에게 장학금이 가능하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고 제가 또 문의 그것들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